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저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골프 상식 사전 저자직강 제 39번째 샷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 일상생활이나 그 일을 할 때 어떤 목표를 세우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인드골프처럼 그런 목표를 막 세워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차근차근 하다 보면 잘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또는 일상생활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것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마인드골프 개인적으로는 그런 너무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면 좀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해서 그런 성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골프를 할 때도 어떠한 이상적인 목표를 두고서 연습을 하다 보면 뭐 그게 스코어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스윙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그 샷에 대한 그 품질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너무 이상적인 목표를 두고 하다 보면은 그 이상적인 목표를 하기 위해서 그만한 그 노력이나 어떤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골프 스윙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그 스윙의 결과를 보는지에 대한 그 부분, 또 우리가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좋겠는지에 대한 다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스윙의 궤도에 대한 그 스윙의 그 어떠한 그 지나가는 클럽이 지나가는 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이야기는 아웃사이드 투 인스윙 만 되지 않으면 괜찮아 라는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보통 이야기는 아웃 투 인스윙이라고 얘기하죠. 아웃사이드 투 인사이드 스윙이 뭐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아웃사이드 투 인스윙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공을 칠 때 이쪽을 타겟 방향이라고 보면 클럽이 보통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또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스윙이 있잖아요. 이쪽이 타겟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 몸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 이거를 인사이드 투 아웃사이드 스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아웃사이드 투 인스윙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보통 이쪽과 이쪽이 대칭인 이런 형태를 인투 인스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골프를 할 때 뭐 물론 이 세 가지 샷다, 이런 세 가지 궤도, 스윙 패스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샷들이 다 필요해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웃 인스윙으로 이제 컷, 이렇게 해서 컷샷이라는 이런 형태로 하면 스핀이 더 많이 생기고, 드로우 구질로 해서 약간 공을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인투 아웃스윙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투 아웃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골프를 레슨을 받거나 공부를 하기 전까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상태로 공을 처음 칠 때는 아웃사이드 투 인스윙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팔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안쪽에 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하지 이렇게 움직이는 게 편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윙은 인투 아웃 스윙을 하는 게 좋은 것이, 인투 아웃 스윙을 하면 겨드랑이가 이렇게 붙으면서 몸통으로 같이, 그러니까 스윙을 몸과 같이 이렇게 밀어주는 스윙을 하면서 훨씬 더 힘을 전달을 많이 해요. 마치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권투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팔이 떨어져서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몸에 붙어서 이렇게 치는 것이 훨씬 더 힘 전달이 잘 되는 것처럼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치는 측면에서는 인투 아웃 스윙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오른쪽 겨드랑이, 이 팔이 임팩트 순간에 겨드랑이에 붙었다가 이렇게 쭉 밀어가면서 체중을 실어서 치는 스윙이 돼서 인투 아웃 스윙이 좀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도 아웃 인 스윙으로 치고 클럽이 스퀘어가 아닌 이렇게 깎여 맞는 경우, 이건 클럽 페이스죠. 예전에 이건 볼 플라이트 로우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공의 탄도 법칙에서 얘기 드렸는데 아웃 인 스윙을 치고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맞으면 이렇게 공이 깎여서 이렇게 휘어서 나가는 샷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웃인 스윙을 좀 많이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결국은 인투 아웃 스윙을 만드는 이상적인 그런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고생도 하고 그러는데 관점을 약간 달리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투 아웃 스윙을
최종적인 목표라고 결정을 했을 때 아웃 인스윙만 아니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투 아웃스윙 말고 두 가지 옵션이 인투 인스윙도 있는 거죠. 꼭 인투 아웃스윙이 아니고 아웃 인스윙이 이것이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것도 괜찮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너무 인투 아웃스윙만 보면 이 인투 인스윙도 뭐 자신이 바라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웃 인스윙에서 인투 아웃스윙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웃 인에서 인투 인 그 다음에 인투 아웃스윙으로 차츰 이 간격이 이쪽으로 오고 이거는 이쪽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아웃 인스윙을 하고 너무 슬라이스, 뭐 관광샷이라고 하죠. 공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이런 샷이 너무 나와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아웃 인이 인투 아웃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차츰 이 간격이 이쪽으로 좁아지면서 나는 인투 인스윙도 괜찮아 라는 관점의 그런 접근이 먼저로 가고 그 다음에 인투 인스윙이 잘 되면 좀 더 이제 노력해서 인투 아웃스윙으로 가자라는, 그래서 아웃 인스윙만 아니면 괜찮아 라는 관점으로 보면 인투 인스윙도 괜찮고 인투 아웃스윙도 좋다라는, 너무 극단적으로 이상적인 목표를 잡아서 그 목표가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관점보다는 아웃 인 스윙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해서 인투 인 스윙 형태로 가면서 점점점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인투 아웃 스윙으로의 접근을 가면 좀 더 약간의 이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좀 더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드리는 주제는 스윙 패스, 스윙에 어떻게 클럽이 지나가는 그런 경로가 아웃 인 스윙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 드리는 주제는 우리가 그 스윙을 할 때 하체 리드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는 하체 리드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꾸로 이것도 상체 리드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하체 리드를 하고 그 다음 상체가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뭐냐면 하체와 상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체 리드를 하는 스윙이 유리하다는 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이게 하체고 이게 상체라고 하면 맨 처음에 백스윙을 할 때 하체가 좀 가고 그 다음 상체가 더 많이 가죠. 하체가 요만큼 갈 때 상체가 이만큼 더 가서 이 차이가 결국은 이 텐션이 생기는 거죠. 하체는 요만큼 가는데 상체가 더 많이 가서 생기는 그 차이 때문에 이 꼬임이 생기는 거고, 그때 다시 이렇게 왔다가 다시 풀릴 때 하체가 먼저 탁 가면은 이 풀림이 확 이렇게 좁혀지면서 텐션이 안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텐션이 생겼다가 하체를 더 먼저 보내면 이 차이가 더 커지니까 이 텐션이 생겨서 고무줄을 맨 처음에 이만큼 당겨놨다가 하체가 더 리드를 하면 이만큼 당겨서 탁 놓으면 훨씬 더 빨리 가는 것처럼 하체 리드가 그래서 실제 비거리를 또 많이 보내는데 스윙에서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하체 리드를 하고 그다음 상체 리드가 따라가는, 리드라기보다는 하체 리드를 하고 상체가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돼야 하체가 이만큼 가고 그 다음 상체가 이렇게 갔는데 하체를 이만큼 다시 밀면 이만큼 차이가 훨씬 더 생기는 거니까 이게 마치 고무줄로 보자면 이만큼 갔다가 이쪽을 확 더 당겨 놓으면 탁 놓으면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체 리드를 하면 백스윙을 쭉 갔는데 하체가 이렇게 갔는데 상체가 이렇게 따라갔죠. 그 다음에 이쪽을 먼저 가면 이만큼 힘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당겨지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갔는데 상체가 먼저 가고 하체가 그대로 있으면 이 팔로만 치는 그런 스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 리드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꼬임을 충분히 만든 꼬임을 오히려 확 줄여놓은 상태에서 팔로만 치는 스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체 리드를 하는 스윙, 올라갔다가 하체 리드하고 상체 이렇게 따라가는 스윙이 좋지만, 이것도 또한 그 처음부터 상체가 리드하던 사람이 팔로만, 소위 얘기하는 팔로만 이렇게 치던, 몸통하고 같이 이렇게 치지 못하고 팔로만 치던 사람이 하체 리드부터 먼저 이렇게 휙 갈 수 없겠죠. 이것도 아까 똑같은 거 인투 인스윙처럼 오는 것처럼 하체 리드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접근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군요. 이렇게 가는 거죠. 상체와 하체가 같이 리드하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갔다 같이 가는 스윙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그 과정이 익숙해진 다음에 하체 리드하고 상체가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가자라는 거예요. 이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체 리드가 좋다라는 걸 알지만, 이게 굉장히 하체 리드를 하는 거는 선수들도 이렇게 보면 되게 선수들이 하는 거 되게 쉬워 보이지만 아마추어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체는 움직임이 좀 느리고 상체는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하체를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상체가 빨리 따라오면은 이게 역전 현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 리드하는 거를 먼저 이상적인 목표로 두는 것보다는 일단은 상체 리드만 아니면 괜찮다, 이것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체 하체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하체 리드하고 상체를 따라가는 그런 스윙의 접근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또는 너무 이상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아마추어가 하기에는 아마추어가 연습할 수 있는 양도 적고, 우리의 또 유연성도, 또 나이가 들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선수만큼 유연성도 안 따르고 운동량도 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극단적인 안 좋은 상황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보고 연습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 쪽으로 좀 더 다가가는 그런 형태의 골프 스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